이번 주는 이제 3탄이 되겠습니다. 3탄인데 한 22분 정도 저희가 모아서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이제 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자료를 빨리 소개해 주셔야 돼가지고 여유 있게 못 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여유를 충분히 가지십사 제가 좀 주제를 빨리 넘겼고요. 그래서 이번에 3탄에서 소개해 주실 후보들이 22명이나 되나요? 그 22명 이후로 네. 저희끼리 민생경제연구소 논의하는 방에서 예. 누가 또 빠졌다. 이게 저희의 점점 나와요? 마지막이라고 되는 제가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예. 1탄이 한 3주 전에 예. 했고 2탄은 열흘 전에 했는데요. 예, 예. 이게 국민의힘은 한 명 한 명 각각의 언론들이 따로따로 보도하다 보니 예. 사실은 다른 언론들이 또 받지도 않고 있고 이래서 흩어져 있는데 모아놓고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예, 예. 엄청나서 민주당은 사실은 선거 후보가 확정이 됐음에도 예. 공천을 취소한 후보까지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 이영선 후보 갭투기 문제로 후보를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예. 민주당 후보가 없는 지역까지 있습니다. 세종갑. 네. 세종갑에 그렇게까지도 국민들 눈높이나 국민들 속에 민주당이 다시 평가받으려면은 예. 건강하지 않은 후보들은 과감하게 내 오른팔을 잘라내더라도 국민들 설득을 위한 우리도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선택을 받는 과정에는 예.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후보다운 후보들을 내놔야 된다라는 예. 것 때문에 예. 후보를 사퇴까지 시키고도 지는 거거든요. 그 지역은. 예. 지더라도 한 석을 포기하고라도 다른 모든 지역의 국민들께 선택을 받고자 그리고 또 변호사로서 조수진 변호사의 예. 성범죄 관련한 홍보권으로도 취소시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민주당은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1탄에서 봤던 후보들 민주주의 왜곡시키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유죄가 된 사람들 사면 복권해서 공천장을 주고 본인이 기소하고 본인이 공소하고 구형을 한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네. 사실. 민주주의를 아예 훼손한 거거든요. 아니, 법치 그리고 국가에서 예, 예. 네, 확정 판결 받은 사람들까지 그렇게 사면에서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주고 당선 유리한 곳까지 줬던 거. 그다음 우리 그 최상병 예, 예. 관련해서 그 공수처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들까지 예. 단수로 공천해서 국회의원 꽃길을 열어주고 있는 이 과정의 무도함을 예. 이제 모아서 계속 제가 보여드렸는데 특별히 근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 당엔 저런 게, 그러니까 저 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즉 네, 이제 네. 조수진 변호사 네. 당시 상황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시킨 건 2명밖에 없어요. 도태우, 장해찬. 도태우, 근데 장해찬. 무소속으로 또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도태우, 장해찬 2명인데 이 2명을 기준으로만 봐도 국민의힘에는 이 두 분보다 훨씬 능가하는 예. 저희는 이제 뭐 막가파 최악의 후보라고 예. 하는데 1, 2, 3탄을 지금 준비했고 선거 이제 운동 과정에는 추가로 하긴 어려워서 예. 3탄이 거의 저희는 마지막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어제 제가 22명으로 보내드렸는데 예. 오늘 2명이 추가되긴 했지만 예. 오늘은 22명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출발해 볼까요? 네, 왜 모아서 보자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잣대로 한동훈이 했던 발언을 되돌이켜 예.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좀 책임지는 자리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로 가기에는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될 부적절한 거 분들이지 아니냐 이제 이런 않는가 주장이세요.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민생 파탄의 주역이기도 하지요. 부자 감세로 56조 역대급 세수 펑크를 만들었던 경제 정책의 최고 책임자였던 전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전 장관이 대구 달성군에 출마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자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네, 네. 그래서 뭐 민생 폭망 부총리였다라는 용어들을 받았던 분이 대구 달성군에 출마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분 또한 지금 3번째로 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민사회단체 후보여서도 최악의 낙선시켜야 될 후보 1위가 됐던 원희룡 인천 계양을 시민단체에서 네. 조사 같은 걸 했나 보죠. 네, 시민사회 여러 개 100몇 개의 예, 시민사회단체에서 예. 뽑은 또 국민들이 뭐 3,000명 이상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 1위로 뽑혔는데요. 뽑히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최악의 후보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분은 지금 양평 고속도로 변경 후 백지화가 있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채로 예. 또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 건에 대해서도 백지화 이후에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 지역구로 출마했죠. 또 건설노조 조합원의 사망에 대해서도 폄훼했던 당사자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실제 책임지셔야 될 문제를 떠안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왜 장관으로 갔는지, 전 진짜 저건 진짜 너무 네.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했고, 예. 그리고 장관 취임해서 장관 취임 임명장이 마르지도 않았을 진짜 마르지도 텐데, 않았어요. 예. 예, 임명되자마자 업무 보고 받는데 거의 한 달 걸리거든요. 장관이 각 부처와 산하 기관과 공공기관까지 업무 파악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립니다. 업무 파악하고 한 두 달 있다 그럼 나간 거네요. 그렇죠. 3개월째 바로 저게 출마를 했어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게 국회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위해 거의 한 달이 소요되거든요. 왜 이분은 정말 장관을 했는지. 국회의원 하려고? 국회의원 이력 하나 하려고, 쓰고 싶어서? 그렇죠. 이력 쌓기용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박문규 경기 수원시 병에 예. 이분은 정말 무책임의 대명사이지 않는가. 장관 자리가 그렇게 예. 호락호락 3개월짜리 장관으로 예. 갔던 거에 대해서는 예. 경기 수원시 병의 유권자들은 꼭 살펴봐 주셔야 된다라고 싶어서 예. 강조를 위해 이 장관을 넣었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한동훈이 했던 발언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조수진 변호사를 비판할 때 같은 대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2차 가해했던 행동들이 민주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기 때문에 용인하지 못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박탈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는 이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아동 성범죄에 예. 대해 그 했던 이력이 있는 후보들만 몇 명을 골라봤습니다. 이것도 전원이 아닙니다. 몇 명만 골라본 겁니다. 예. 자,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 이미 그 일제강점기가 훨씬 살기 좋았다라는 친일 망언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김일성 지령이라는 무장 폭동 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 예. 대구의 지적장애인 대상 16명이 집단 성폭행이 오랫동안 이루어졌는데 예. 이거에 대한 변호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한번 광복회 그렇습니다. 이쪽에 가서 네, 큰절하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기도 했는데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 안 해주신 부분도 하나 더 언급하자면 어제 오마이뉴스에 나온 보도는 이분이 네. 페이스북에 뭐 대전 38 민주의거 네. 이것도 폄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전 서구갑 후보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그 지역 국민들을 대표할 만한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 예. 봤을 때 뭐 도해찬, 도태우 못지않는 사람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위원장이에요. 책임 예.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면 이분은 반드시 공천 취소해야 될 분으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네, 국민들이 심판하셔야 될 후보인 거죠. 예. 그 다음은 이제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 후보입니다. 김상욱 후보. 네. 김상욱 후보는 울산의 그 초등학생 딸을 지속적으로 7년 넘게 성폭행했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추가로 이제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이고요. 예. 이 두 건 다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형을 받았던 건입니다. 그걸 이제 변호하셨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변호만으로 사실은 변호사는 예. 누구든 사형수 또한 변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한동훈의 발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조수진 변호사를 비판했던 그 대목으로, 대목으로 봤을 봤을 때는 내로남불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주장이시죠. 네. 네. 그리고 또한 양천구 갑의 구자룡 후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주장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12살 아동 피해자를 포함해 12차례 상습 성추행 성범죄를 한 사건의 변호 과정에서 예. 주치 상태, 정신병 이런 걸 이유로 변호사가 심신미약이니 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형을 해달라라고 했던 변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치 감경 주장 이런 거를 했단 네,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경기 의정부 의뢰 이형섭 후보자입니다. 여기 또한 제가 이렇게 그 다른 뭐 성인에 대한 건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미성년자 건들만 좀 집중으로 가져왔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런 문제되는 후보들은 더 많습니다. 근데 이형섭 후보 같은 경우도 11살이었던 미성년자를 변호하면서 이자 또한 범죄가 이렇게 뭐 유사 가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이렇게 그 동영상 건도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를 또 다른 이 가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삼촌인 척 또 다른 가해자를 협박해 현금 300만 원을 갈취한 이 범죄자를 좀 변호했던 사안이어서 이것도 이렇게 구형을 세게 받았던 6년형을 선고받았던 건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을의 이현웅 후보 또한 또 아동 성매매 가해자를 변호했는데 변호한 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성공했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자기 수임 케이스로 내가 이렇게 변호를 잘했다라고 또 알렸다. 지금 뭐 이제 기사 한겨레 단독으로 나갔던 기사입니다만 그런 대목을 홍보를 한 적도 있다. 이것 또한 아동 성범죄입니다. 13살, 14살 상대로 성매수자를 형량을 선처해서 형량 선처가 수용이 됐다. 그러니까 형량을 낮추는 것에 내가 성공을 했던 변호사다. 이런 이력, 불법 촬영, 아동 성범죄 이 건들을 변호를 하면서 본인이 성공한 케이스를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2차 가해거든요. 이거의 피해자들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처를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조수진 당시 후보도 이제 그런 논란이 뭐 한 결로 또 있었기 때문에 비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케이스입니다.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말씀 주신 대목에서 혹시나 또 이게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형섭 경기 의정부 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케이스와는 좀 다르다. 민주당의 사례와 다르다라고 지금 또 부인하고 있고 명예훼손이고 법적 대응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까지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반론들이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범죄 관련한 분들 한 5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는 3명은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분들인데요. 자, 충북 보은의 옥천 영동 괴산의 박덕흠 후보는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거든요. 지상 최대의 이해충돌 관급 수주를 받았던 분인데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시 살펴본 거예요. 그래요? 2020년에 탈당했고 다시 재입당해서 공천을 지금 받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또 그런 수주가 가족들 관련한 회사가 그런 수주를 받았나 살펴보니 서울시 계약 마당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1년 이후에도 박덕흠 의원과 관계 회사들, 가족 관계 회사들 3곳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 단체로부터 30건을 수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수주한 사업의 전체 공사 비용은 292억 정도. 근데 그 시기가 국회의원 당시였고 그때 상임위도 그 이해 충돌이 있는 시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됐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여전히 2021년 이후에도 이런 관급 수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뭐 저분이 그럴 수 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심지어 상임위도 내려놓고 다른 상임위로 옮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준 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요. 뭐 저기가 원래 이제 뿌리 깊은 그 보수세 텃밭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배지달 가능성이 뭐 다른 분들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짚고 넘어갈 문제죠, 사실은. 뭐 저런 이력이 있는데도 아니 죄송한 얘기인데 뭐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러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코인 논란으로 뭐 지금 사실상 혐오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혐오의 정서가 깔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런 분은 공천 줘도 되는 거냐라고 똑같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그 무소속으로 탈당도 하고 무소속하고 뭐 지금 이제 뭐 복당하긴 했지만 네, 공천도 지금 주지 않은 거잖아요. 예, 국민 예.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건데 그렇죠.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긴 근본 원인의 가장 큰 이슈가 박덕흠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랬고 그 다음으로 또 살펴보자면 평택갑의 한무경 후보인데요. 예. 이분은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회장님이었습니다. 원래 여성 경제인 연합회 예, 예, 회장으로 예.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분은 이제 뭐 불법이란 용어는 아닙니다. 산자의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본인 회사 관련된 법을 발의를 했어요. 미래차 부품산업특별법. 아니 근데 이것도 그럼 이해 충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는 국회가 좀 시스템 부재로 법을 발의하는 것들, 자기가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 예. 그리고 본인의 사업의 이유로 국회의원이든 네네네. 아니든 사업 예. 관계망의 확장에 도움되는 법을 발의하는 거에 대해는 규제 수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해 충돌의 큰 대의적 관계나 목적의 취지가 공적인 국회의원의 국민의 대표라면 예. 본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업체와 관련된 법을 본인이 대표 발의하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분이 또 관련한 비상장 주식이 예. 있는데 본인 관계회사 네 곳의 비상장 주식을 백지 신탁은 했는데 예. 처분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예. 그랬고 어쨌든 특수관계회사 7곳이 본인의 가족 지배력이 있는 회사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평택갑 국민들께서는 아시아라라고 대상으로 지금 넣었고요. 예. 추가로 이어지는 분도 이해충돌 관계된 분입니다. 홍철호 김포 의뢰 후보인데요. 김포 메가시티를 주장하시는 분 아니었나요? 네. 예. 근데 이분 또한 그 모모 치킨 회사 상으로 유명한 회사의 그 공동 창업주입니다. 아 그래요? 네, 동생분과 모모 치킨입니다. 네, 네. 음. 그 치킨 회사의 그 대표였던 분인데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이분 또한 비상장 주식을 백지 신탁하지 않아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요. 예, 예. 또 예결위 회의 중에 예결위원이셨는데 양계 농가에 대한 수백억 국비 지원들 요청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좀 있었던 분입니다. 이제 본인이 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98%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 이걸 백지 신탁으로 맡겨 그 매각하면 경영권을 잃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백지 신탁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던 상황이고요. 예. 본인의 그 회사 관계사들에게 형제와 자녀들에게 지분을 100%좀 나눠주면서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에 어쨌든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예. 상황의 후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근데 저는 그 치킨과 관련 있는 분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그거는 몰랐네요. 네, 네. 이제 그런 대목이 있었고 네. 다음은 이제 지도부였던 분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도 책임이 있는 분들이죠.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제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도 박정희도 이렇게 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을 예. 대통령이 거부하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예. 한 사례가 지금 1년 6개월간 9건이었어요. 9건이나 됐나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너댓 건인 그 줄 알았더니 더 많네요. 양곡관리법, 그다음 간호사법, 간호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방송법. 그리고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네. 그리고 그 최수근 상병 특검 조사 예. 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부를 했거든요. 9개 법을 다 거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 집권 여당의 지도부들 책임은 없지 않는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인 박정희 18년간 거부한 법이 3개밖에 안 돼요. 예. 본인들이 집권당이었음에도. 네. 그런데 지금 집권당의 대표였던 원내대표였던 지금 대구 수성갑의 주호영 대표 때 모든 법들이 다 반대됐습니다. 개혁 법안을 막은 당사자입니다. 예. 그래서 민생 파탄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 집권당의 대표는 있지 않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넣었고요. 예.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만들기 위해 이준석도 쫓아내고 나경원 당대표 출마하려고 했으나
거부됐고 예. 그래서 윤심을 가장 충실히 이행할 대표로 김기현이 뽑혀가지고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뭐 바지 대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늘 꼬리 내리고 수그렸고 그리고 공천 또한 안 될 것 같으니 당대표 물러나고 네. 그리고 공천권만 지금 받은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잊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정말 소신과 뭐 민생의 현장을 다 예. 지키지 않았던 김기현 대표가 울산 남구을에 출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않더라도 국회의원은 되겠다라는 거 우리 잊지 않아야 된다 싶고요. 저기를 안 내려놔가지고 아무튼 대통령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게 아니었는지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세 분은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망언을 쏟아냈던 그 세 명입니다. 실제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네. 기억이 지금 돌아오는 것 같지만 저런 발언을 했군요. 네. 제가 어마어마한 분이네요. 네, 네. 기억을 다시 만들어 드리기 위해 예, 후보로 예. 넣었고요. 대구 서구의 김상훈 후보입니다. 이분이 이태원 참사 폐륜 망언의 예. 그 삼적이라고 이태원 유족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 자, 그 이태원 참사 추모를 돕고 있는 시민대책회의 이태원 유족들과 함께 지원과 연대를 하면서 예. 고통을 나누고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188개 시민사회 단체를 뭐라고 막말을 했냐면 예. 참사 영업을 하고 있다. 비극이 영업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단어를 쓰는 발언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어떻게 유족들의 눈물을 닦고 함께 연대하며 손잡아주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에 대해 참사 영업을 한다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망언의 정도를 해도 지나침 이상이다 생각이 됩니다. 야, 근데 공통점이요. 저런 망언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텃밭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망언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해도 다 뽑힌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로 인해 이렇게 고통받는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강원 강릉의 권성동 후보, 과거 국회에서도 봐왔던 후보이지요. 노래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강원 강릉의 권성동 후보는 예. 제 이태원에 대해 이태원 이야기만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 세월호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 통로가 된다. 시민사회단체의 횡령 수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니 이런 폐륜적 발언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두 가족 모두를 우리 이렇게 사회 참사로 인한 비극 아닙니까? 예. 또 세월호 참사 올해 10주기거든요. 4월 16일이. 예. 이런 망언을 한 당사자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 정쟁화 그리고 폄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 횡령 수단으로 이게 유족들의 활동을 폄훼할 수 있는 건지 예. 정말 좀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낸 후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분은 더합니다. 입으로 담기 어려운 분인데요. 경북 영천시 청도군의 이만희 후보. 네. 이분은 극우 유튜버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이분은 법을 발의하고 법에 반대하는 회의장 속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현장에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 예. 이태원 참사 현장에. 예. 이게 지금 각시탈 배우론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 이건 사실로 예,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밝혀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불순 세력이 개입해서 이런 참사를 만든 거 아닌가라는 용어를 썼던 당사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은 국가 혼란이 야기되며 사회가 분열되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혈세가 낭비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국면 전환용 와일드 카드 법 아니냐 특별법이 어떻게 왜 그렇게 무참히 이렇게 159명의 예. 우리 안타까운 생명이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후로 왜 이게 진상을 규명하자라는 법이거든요. 이게 그 유족들과 그리고
이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그 예. 첫 단초인 진상규명법을 이렇게 용어를 쓰며 반대를 한 당사자가 예, 또 국민을 대표하겠다라는 후보로 또 나와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세 명 이태원 참사 망언 근데 3인을 좀 꼽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지역구가 하필이면 이분들 텃밭 이쪽 당의 텃밭이다 보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망언을 하는 그 배경에는 그 사람의 문제 또 그 가장 지대한 문제겠죠.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도 선출되기도 하고 지역구 주민에게 옹호를 받거나 두둔을 받거나 오히려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 지역 유권자가 많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뭐 이제 당선을 시켜주거나 그동안 많아왔거나 이거에 동의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구민의 여론을 따라서 이분이 발언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잘못이기도 한데 이 사람에게 동조해주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쪽 다 갑자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뭐 좀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네. 현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발언에 대해 이후로라도 네. 사죄하거나 사과하거나 예. 발언을 정정하거나 예. 그런 노력이라도 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께서 강하게 회초리를 때려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발언이 문제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또한 네네. 그 동두천 네. 연천의 김성원 후보입니다. 네. 이분 또 다들 잊으셨을 것 같은데 아 이분은 이거 뭐 유명한 발언이죠. 예. 수해 피해 지역 현장에서 네. 예, 또 잡혔습니다. 예. 아, 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죠. 수해 피해 지역에 이제 그 복구하고 당 지도부들이 가서 메시지를 내는 그런 예. 장소였는데 예. 아, 좀 사진 좀 잘 나오게 예.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예. 이런 망언을 한 당사자입니다. 예, 얼마 안 됐죠, 그죠? 예, 얼마 안 됐던 됐습니다.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그리고 이분 또한 경기 성남 분당을에 자 전국민 듣기 테스트와 MBC의 과징금까지 맞게 만든 모든 언론들이 거의 다 받았었거든요. 예. 바이든 날리면의 그 주역입니다. 음. 국민을 우롱하고 그리고 전 국가적인 그 이거를 덮고 그리고 이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하기 위해 이 그 국회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 나올 리가 없고요. 바이든이라고 말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라고 발언했던 예, 청와대의 우리 김은혜 대변인 경기 네. 성남 분당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 네, 당사자입니다. 요거는 아마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성남 분당을이란 지역구와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워낙에 유명한 일이라서. 예. 네, 네, 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이렇게 날리면 해야 될 것 같은 후보입니다. 예, 그 다음은 이분도 지금 세 번째 등장을 했어요. 오늘 지금 세 번째 등장한 분이 그 세 분 정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원희룡, 그다음 박덕흠, 우리 예. 나경원 후보인데요. 그 나 혼자 산다 예능 이 프로가 예, 저출생의 원인이다. 이렇게 한심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청년들의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예. 나 혼자 산다를 보며 사실은 피로도 풀고 그리고 즐겁게 시청하며 사실은 보고 있는 애청자들이 많은데 이 예능 프로가 무슨 죄입니까? 저출생의 원인을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혼자서도 즐겁게 잘 사는 거 아닌가라고 대책을 내놓은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도 한 번은 거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저 이거 잊고 있었는데 또 네. 얘기해 보니까 참 네. 황당하네요. 황당하긴 하네요. 이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러니까 예. 나경원 후보는 사실은 국회 농단의 대표 빠루로 상징됐던 지금 이렇게 기소돼서 수사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건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2탄 친일 망언의 2탄에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저출생의 원인에 대한 해법 또한 현실 인식과 달랐던 모습으로 예, 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 호주 대사, 도주 대사 관련한 이슈에
괜히 그 발언하지 않아야 될 이슈들을 괜히 또 쉴드 쳐준다라고 발언하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중구 성동울의 이혜훈 후보입니다. 예, 호주 대사 공항 귀국에 민주당의 규탄 피켓이 한 거에 대해서 이게 항의할 일이냐? 뭐 잘못했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도 잘한 거고, 그리고 들어오지 말으라는 이야기인 건지,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 수사 대상 피의자에 대해 이렇게까지 발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쇼를 너무 잘하는데 그런 쇼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갑니다. 이 공천 받기 전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닙니다. 최근에 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가서 피켓 시위한 이후에 한 발언이니까요. 이분은 중구 성동을의 이혜훈 후보. 예. 중구 성동을 이분은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고 왜 심판하자고 어허. 하는지, 지금 서울 유권자들의 왜 표심이 예.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민주당 지지로 바뀌고 있는지에 예. 대한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으신 거죠. 아니 이거는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네. 되는 거죠. 이거 유족들 생각하셔서 이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 대사는 이제 지금 사실은 나경원 또한 호주 대사 수사 예. 받아야 된다 갖고 아직 발언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주 초부터 그런 발언을 서울 수도권 후보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들은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사퇴시켜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정서인데, 후보들의 정서인데, 이분은 지금 표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네. 정치권에 다시 복귀하신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해훈 전 의원도 이번에 공천, 그러니까 경선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었지만 네, 네. 공천 받는데 성공을 한 거고, 그 전까지는 너무 바빠서 기사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아니, 뉴스를 몇 번만 봐도, 제가 지난주 한번 보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조중동과 종편들까지 또 호주 대사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국민 여론으로 바뀌었는데, 안 보거나 네. 모르거나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단체로 지금 호주 대사 관련 건은 지금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거꾸로 이제 공수처 탓을 하고 있는 게 그 국민의힘 입장이기도 하는데, 민주당이 피켓 시위하고 그리고 귀국한 거에 대해 뭐 잘못했냐라고 발언했다는 거. 그게 호주 대사가 뭘 잘못했다뇨. 최상병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지금 수사를 방해한 당사자여서 공수처에 기소된 사람인데 이를 두둔하는 이 현실 인식이 없는 후보, 이거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기억하셔라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아니 뭐 저는 사실 잘못 있다 잘못 없다를 이제 얘기하는 게 또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수사를 받으라고요. 수사를 제대로 된 수사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종섭을 지명한 게 잘못이라는 거고, 이건 대통령 잘못이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대통령 잘못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든가, 이종섭은 잘못 없지만 대통령이 잘못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분이 뭘 잘 모르셔가지고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신문 좀 보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뭐 오늘 방송에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인요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마지막에 두 분을 넣습니다. 예, 예. 예, 인요한 이 후보가 그 뭐 병원 가세요. 네. 정치 하지 마, 그냥. 왜 해? 하지 마. 인요한 씨는 하지 마.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치를 하시면 안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신문을 좀 보든가. 하지 마, 그냥. 예, 하지 마. 외국에서 이슈 안 될 일이다. 그러면 외국 가셔요. 집에 가, 집에 가. 하지 마. 외국 가셔서 외국에서 국회의원 하십시오.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의 대표로 좀 출마를 했고, 아우. 그런 분이 정말 이혜훈보다 더 심한 발언인 거죠. 아니, 이거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이혜훈 제가 그 정치 시그널이라는 채널 A 프로그램을 못 봤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더 심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언론 보도가 또 과했다라고까지 네. 주장을, 언론에 문제 있다고까지 하신 거는 이 과해도 너무 과해서, 인요한 이 분에 대한 비대위 때 본인이 했던 뭔가 좀 할 것 같았는데 실은 하나도 못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역구 출마할 것 같았는데
또 지역구 출마 안 하고 비례 8번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당선권이거든요. 본인이 국민의힘 와가지고 친윤 중진 물러나고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하더니 본인은 당선권에 턱하니 배치받고 나서 맞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될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뱉는 거예요? 무슨 그렇습니다. 말이야 방구야 네. 된장이야 말이야 막걸리야 뭐야 근데 이게. 해외에서도 호주의 그 상원 의원이 호주로 다시 보내지 말라라고까지 지금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호주를 어떻게 보기에 호주에 이런 범죄 피의자를 보내느냐라고 항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호주에 대한 무례한 발언이기도 해요. 호주 외국은 아닌가요, 호주는? 호주 외국이죠. 네, 호주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이종섭을 외국에서 문제 없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분이 국회의원 돼서도 호주는 절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 이분을 흔쾌히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전 세계에 정말. 대한 국격에 대한 실추입니다. 정말 이분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섭이 죄 있는 게 확실하냐고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수사를 받으라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잘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게 잘못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든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말이 많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에 다시 시작으로 대파. 어제 파든 사진으로 일부러 사진을 대파든 사진으로 했는데요. 자, 발언을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한다. 정확하게 물어봐야 하는데 한 봉지 875원은 아니다. 한 봉지 한 단인 겁니다. 한 봉지에 3뿌리, 5뿌리 중요하다. 대파는 뿌리부터 따져야 한다. 그래서 한 뿌리가 875원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만이 아니죠. 또 예. SNS 동영상까지 올려서 제가 아주 대파를 격파합니다까지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걸 또 지우고. 예, 또 지웠습니다. 네. 예. 참 대한민국 국민의힘 후보 이분들이 보여드렸던 1탄에 20명, 2탄에 20명, 3탄에 22명 네. 이분들이 60여 명이 단체로 국회의원으로 의총을 하고 국정을 논의하고 국가 미래를 이후로 향후 3년을 더 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대한민국 코가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저는 저는 요즘에 좀 심각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뭐 이런 자료를 주시니까 저도 이제 몰랐던 거를 알게 되기도 하지만 저는 정치인이 무지할 수는 있다고 봐요. 뭘 모를 수는 있죠. 그러면 함부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처음 해보니까 무지하고 무능하면 전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눈치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감각, 보는 시각, 시야 이게 좀 편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도 좀 잘 둘러보셔야 될 텐데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잘 먹고 잘 사셔서 그런가 남들이랑 갈등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내가 남들한테 평가를 받을 때는 뭘 장점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좀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종섭이나 대파 이런 문제는 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예. 이렇게 국민들 눈높이,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뭘 걱정하고 뭘 네. 화가 나 있고 어떻게 왜 이렇게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네. 본인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음에도 이렇게 안일하고 네. 공감하지 못하고 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고 그리고 아주 망언을 과하게 하는 분들은 특정 지역이에요. 그리고 공천이 거의 출마와 함께 확실시 되는 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특정 지역구만의 대표가 아닙니다. 전 국가적인 미래, 국민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공감하는 정치를 하라는 게 국회의원인데요. 이제 그러지 않는 후보들을 이렇게 단체로 보여드리니 더 한층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가족, 친지, 친척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꼭 투표장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이 후보들 몇몇 소개해 드리는 거는. 근데 뭐 저는 여야도 동일한 기준입니다만 사실은 대파 오늘 그 발언을 저희가 소개 못 해드렸죠.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대파 가격, 사과 가격이 민생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게 이제 어제 네네네. 이수정 후보가 어디 저기 장윤선 장윤선 네. 거기 나가서 얘기를 네. 한 거여서 아무튼 고집 있으신 거 좋아요. 소신 있으시고 이런 이제 저기 지역적인 문제가 전체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겠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다 차치하고 우리가 대파 못 먹어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 피해자가 있는 사안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다가 지시나 명령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최수근 상병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사건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인간들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지가 눈앞에 보인다고 진짜 막말하는 사람들도 그냥 집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정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발언한다고 뭐 본인한테는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뭐 국민한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뭐 배지 달면 뭐 행복해요? 집에 가세요 그냥. 아우 정말. 예, 오늘은 뭐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그간 밤새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